저는 생맹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아름다운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죠. 저의 눈에는 빨간색과 녹색이 모두 비슷하게 보입니다. 들에 핀 장미꽃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풍선 색깔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숲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저는 숲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숲의 아름다움이 색깔뿐일까요? 혹시 여러분은 숲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모르는 숲맹 아닙니까? 숲맹? 뭔지 모르겠어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Forest blind? I have no idea what. No, I don't know what that is. 남녀노소, 외국인, 한국인 할 것 없이 생소한 단어 숲맹.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숲맹이란 말은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숲맹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면 컴맹이라고 하고 또 글자를 모르면 문맹이라고 하듯이 숲맹은 어쩌면 숲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숲맹은 정말 있을까요? 예, 숲맹 많습니다. 숲맹은 숲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숲은 정말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숲의 가치. 제일 키워드는 가치인 것 같아요. 숲의 가치를, 숲의 특성과 가치를 모르는 사람. 숲맹은 숲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우리는 그동안 숲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숲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알던 것과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지금부터 숲맹들을 만나고 그들의 변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숲맹인지 아닌지 함께 생각해 보시죠. 필리핀의 팔라완. 지난 2015년 CNN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선정한 곳입니다. 필리핀의 숨겨진 보석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많은 동식물의 낙원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팔라완을 가장 아름답게 해준 1등 공신은 바로 맹그로브 숲입니다. 맹그로브는 아주 특별한 나무입니다. 물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어서 수상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물고기들에게 쉴 곳과 먹을 것을 주는 고마운 나무입니다. 맹그로브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맹그로브 주변에서 새우를 잡을 수 있거든요. 필리핀 사람들은 새우를 팔아서 제법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예전보다 좀 더 풍요롭고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죠. For me, these are life. Okay, in this kind of business,
We have earned money. I can help many people. Without this, I don't know how can we live here? 조금씩 생활이 나아지면서 필리핀 사람들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맹그로브 숲에서 잡히는 새우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거지요.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새우 양식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마닐라만 유역의 새우 양식장입니다. 넓은 바다처럼 보이지만 과거 이곳은 모두 맹그로브 숲이었지요. 얼마 남지 않은 맹그로브가 없었더라면 이곳에 맹그로브 숲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조차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맹그로브 나무를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새우 양식장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었던 것이죠. There was a boom in shrimp industry in Hagonoy. That's why every fish pond operator have an idea to expand their belongings. They just decided to uprooted it by machines just to expand their operation. 나무를 없애버린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이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맹그로브 숲이야 시간이 지나면 또 자랄 테니까요. 새우 양식장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습니다. 충청북도 청주 한 중학교 뒷산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백로입니다. 예로부터 행운의 길조로 알려진 백로가 날아오자 학생들도 주민들도 이 동네에 좋은 일이 생길 거라며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반가운 손님은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백로의 개체 수가 예상 밖으로 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긴 거지요. 소음과 악취는 물론 위생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의 급식실이 백로의 서식지와 가깝다는 것입니다. 백로의 배설물과 날리는 깃털, 찜통 더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한 채 답답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보다 못해 학부모들이 나섰습니다. 아이들 좀 살려주십시오, 종장님. 여러 가지 생각실에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등교를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벌목, 서식지인 숲을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급식실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2학기 급식을 실행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독약을 먹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 문제와 생태 문제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누구도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했지요.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새우 양식장을 만들었던 필리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새우 양식장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올해로 4년째 새우 양식장을 운영하는 카스트로 씨는 최근 심각하게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싼 인건비와 사료값은 둘째치고 수질 오염이 심각해져서 수지 타산을 맞추기가 어려워졌습니다. Kasi pagka hindi pinalitan ng tubig, mamamatay lahat ng alaga namin. Kaya damadamag yung bakterya at yung virus dun sa lupa. Kaya kailangan araw-araw palit ng tubig. Malulugi kami lagi, puro lugi. Alang hindi kikita yung boss namin, alang pambabaliktad sa yung hulog naming mga isdang ganyan. 실제로 양식장 주변의 오염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새우 사체와 사료 찌꺼기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새우 양식을 어렵게 했습니다.
양식장 주인들은 이곳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양식장에서 일하던 주민들도 문제가 생겼지요. 맹그로브 숲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조금이나마 새우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It's a punishment from God because we must be the stewards of His creation. But in return, we cut those trees. Just like that. We are not a good steward of God's creation. We are not. 하지만 이것은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04년 아시아 지역을 강타했던 쓰나미. 그 피해가 심각했던 이유는 맹그로브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맹그로브는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해왔던 것이지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였다는 걸 큰 희생을 치르고서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Let's say the intensity is 5 and the tsunami or wind surge in case of a typhoon comes in, it breaks the force of the tsunami or the wave, which is caused by wind surges or whatever. So that is important to be able to secure the community from devastation of their homes and their lives. 만일 쓰나미가 오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맹그로브 숲의 가치를 몰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긴 뒤에야 비로소 숲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이들은 지독한 순맹이었을지 모릅니다. 한편 백로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3개월간 수많은 논란 끝에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부모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고 소나무 120여 그루가 베어졌습니다. 학교 뒷산을 지켜주던 수십 년 된 숲이 이렇게 사라져갔습니다. 학습 권위도 보장이 된 것 같고요. 또 급식도 이제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백로 문제는 잘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여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죠. 중학교에서 쫓겨난 백로떼가 인근 아파트 단지로 다시 몰려온 겁니다. 이제 피해는 고스란히 아파트 주민의 몫이 됐습니다. 소음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죠. 후드덕거리는 소리, 소음, 또 뭐 차에 가면 똥 싸놓지 한두 마리이지 그게. 불편함을 견디다 못한 아파트 주민들은 학부모들과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똑같이 서식지를 없애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감벌을 하는 방법 외에는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청주 시내에 소나무 있는 데는 전부 감벌을 해야 되지 않나요?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대로 이곳의 소나무 숲도 벌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백로떼는 내년 여름 또 어딘가를 찾아가겠지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보다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해 보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입니다. 사실은 뭐 자연을 보호하자 이렇게 말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막상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면 나한텐 피해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변 말고 다른 곳을 보호하자 이런 게 솔직한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큰 희생을 치르고 숲의 가치를 다시 보게 된 필리핀 사람들은 전과 달라졌습니다.
이제 맹그로브와 더불어 사는 방법을 생각해냈죠. 팔라완 사방강의 마을 주민들은 새우 양식을 대신할 새로운 돈벌이를 찾았습니다. 바로 따밀록입니다. 따밀록은 맹그로브 고사목에 살고 있는 조개류를 말합니다. 손도 많이 가고 이곳 지리에 밝아야 얻을 수 있어서 꽤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최근엔 천연 비아그라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됐지요. Lasa po siya ng talaba that tastes like oyster. Then, kumukuha ako nito, ayon sa mga matatanda, pangpalakas daw ng muscle. Then minsan, kumukuha ako para mayroon akong extra money, extra kita. 남자들이 따밀록을 잡는 동안 여자들은 게와 조개를 잡습니다. 맹그로브 숲은 천연 갯벌이라서 잡을 게 많습니다. 일부는 먹고 일부는 팔아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맹그로브 숲은 이들에게 소중한 삶의 터전이 됐습니다. Fish fund, it's only when people can get their money. But they have mangrove areas, all people are beneficiary. Not only me, not only you, so all of the people are beneficiary.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 맹그로브를 베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기 시작했습니다. 맹그로브 묘목을 따서 지늘게 꼽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쉬운 일이죠. 이렇게 맹그로브를 심으면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수입이 생깁니다. 울창해진 맹그로브 숲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오는 거죠. 필리핀 사람들은 맹그로브와 함께 사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Baka way paramihin, tayo ay magtanim sa itlogang isda, kuna ng pagkain, tamilok na masarap, oy! Hipon na mailap, oy! Maraming salamat kaibigan, kayo ay laging welcome sa Bakhawan. Susunod na taon babalik naman. Kami ay laging naghihintay. Salamat po. 맹그로브 숲은 점점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거지요. 숲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보니 이제서야 제대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조금씩 순맹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발전과 녹색의 기적이라는 조림 사업 모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세계의 많은 국가가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적을 부러워했지요. 우리의 숲은 녹색 혁명의 상징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산림 녹화의 경우는 장기간 전국이 완전히 황폐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산림 녹화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고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은 대개 산림 파괴를 동반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경제 발전하면서 산림 보호한 그 독특한 경우가 해당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숲의 역사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일제강점기 대다수의 숲이 수탈됐고 얼마 남지 않았던 그 숲마저 전쟁을 거치며 모두 잃게 됐었지요. 우리에게 남겨진 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붉은 산뿐이었습니다. 이 붉은 산을 다시 푸르게 만든 것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스스로를 희생하며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쳤던 그들은 어쩌면 순맹에서 벗어나고자 그토록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너무 빠르게 그리고 너무 쉽게 과거에 힘겨웠던 역사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아마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현재에 있는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100원이 미래에 있는 1000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숲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숲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발휘되고 더 좋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순맹, 숲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큰일 나셨습니다! 큰일 나셨습니다! 여러분! 용량초가 되셨습니다! 지난 8월 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특별한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용량 초과의 날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거지요. 이 날은 1년간 우리에게 허용된 자원을 모두 다 써버린 날입니다. 지구는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써야 내년에도 재생산이 가능한 거지요. 주어진 1년치 자원을 12달 동안 현명하게 나누어 써야 하는데 우리는 8월에 모두 다 써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용 불량 상태인 거지요. 그러면 나머지 4개월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미래의 자원을 미리 앞당겨서 써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갚지도 못할 빚을 지게 되겠지요. 내년도에 뿌릴 씨앗을 지금 올해 그냥 먹는 그런 표현으로 할 수 있고요. 또 돈으로 따지자 그러면은 이제 은행에 저금해 놓고 이자로 편안하게 생활하다가 이제는 이자를 떠나서 이제 원금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랄까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방송인 타일러 씨는 생태 환경 홍보 대사입니다. 이날 강연을 통해서 자신이 몇 년간 한국 생활을 하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고 오직 현재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용량 초과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방식대로 살면 모두가 힘들어질 게 뻔한데 제대로 인식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 분들은 아직 그 전체를 잘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전체의 일부라는 거를 잘 못 느끼는 것 같고 어느 정도로 이제 이 환경 파괴나 이 환경 파괴에 대한 해결책에서 본인이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착각인 것 같아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학교 선후배까지 상하 좌우 관계를 맺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평범한 삶이죠. 이것은 세대 간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사람들은 숲을 통해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현재의 숲만 바라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과거 조상들이 물려준 숲이라는 유산을 오늘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누리는 것보다는 저희 자식 세대가 아마 굉장히 결핍된 그런 생활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노력은 지금 당장 시작을 하지 않으면은 저희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워질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위치한 크루이. 크루이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잘 살기로 손꼽히는 마을입니다. 평범한 마을이 풍요롭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을 뒤편에 있는 이 숲 덕분입니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등나무 밧줄을 타고 올라가 특별한 선물을 얻습니다. 바로 다마르 송진입니다. 나무에 구멍을 뚫고 몇 주만 기다리면 황금빛 수정처럼 투명한 송진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송진은 1년 내내 구할 수 있고 환금성이 높아서 마을 주민들은 다마르 숲을 황금나무 숲이라고 부르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Ini damar A yang nggak ada kotorannya, kuning, damar mata kucing. Kita mau beli itu, pertamanya mau beli kebutuhan kita sehari-hari buat makan, terus buat anak sekolah gitu. 이 마을의 송진은 깨끗하고 품질이 좋아 송진 중에서도 최고로 꼽힙니다. 전 세계 프리미엄 송진의 60%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지요. 쓰임새도 다양한데요. 인도네시아의 전통 옷감인 바틱을 염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착색제가 바로 이 송진입니다. 유화물감이나 화장품, 제사용 향료를 만드는 데도 송진이 꼭 필요하다 보니 주민들은 1년 내내 일정한 수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송진은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득원이지요. 이곳에 다마르 나무를 심은 건 약 100년 전. 당시 인도네시아는 오랜 기간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습니다. 지독한 수탈로 나무와 숲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하지만 크루이의 조상들은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송진을 수확하려면 50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데도 자신보다 후손들을 생각하며 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Sangat senang sekali. Jadi kita sebenarnya berterima kasih sama nenek moyang. Itu yang pertama kali kan nenek moyang. Jadi nenek moyang itu nanam damar itu bukan buat dia, bukan buat anaknya, itu buat cucunya. Jadi saya ini ngambil sekarang ini saya cucunya. Nah, jadi kita berterima kasih benar sama nenek moyang kita dulu. 송진 채취가 없는 날에도 로키안 씨의 하루는 바쁘기만 합니다. 자연 발화된 다마르 묘목을 포트에 옮겨 담으면 훨씬 더 생존율이 높아지거든요. 로키안 씨는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쓸 나무가 아닌 후손들이 사용할 나무를 심습니다. 이 마을에 수백 년째 내려오는 오랜 전통을 실천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 전통은 마을의 자체 규약으로 발전했습니다. Kami di Pamung ini, jadi tiap habis nikah, hajatan, harus nanam 10 pohon buat pengganti damar yang tumbang punya nenek moyang dulu. Itu pohon damar warisan dari nenek moyang saya. Jadi itulah harus dipelihara dan dijaga sama kita. Oh, karena dari peninggalan leluhur saya kan dikasih 300 batang. Jadi saya harus menanam lebih dari 300 batang. Jadi yang udah saya tanam sekitar 500 batang. itu buat anak cucu saya nanti. 크루이 사람들에게 다마르 숲은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해주는 끈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숲은 앞으로 끊어지지 않고 오래도록 크루이를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크루이의 조상들이 유산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마르 나무만은 아닐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를 잊지 않고 현재만큼 과거와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정신 아니었을까요? 독일 최대의 산림지역 슈바르츠발트. 독일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검은 숲 흑림은 숲속에 들어가면 빽빽한 나무 때문에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슈바르츠발트는 지난 300년간 푸르름을 지켜왔습니다. 올해 30여 년째 나무 농사를 짓고 있는 게오르그 씨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수확하는 날인데요. 4만 5천 그루의 나무를 화분에 옮겨 심어 유럽 전역에 수출할 예정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나무 농사를 19대째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가업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가족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숲을 바둑판 모양으로 나누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순환림 농법이라고 하는데요. 1년생부터 100년생까지 구역별로 관리를 합니다. 적정한 시기가 돼서 나무를 쓰면 반드시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왔다가 사라져도 숲은 영원히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Wir müssen unsere Gesamtfläche aufteilen in kleinere Flächen, damit wir jedes Jahr wieder neu nachpflanzen können. Und wir Deutschen nennen das Nachhaltigkeit, damit wir also nicht jedes Jahr Bäume von dem Betrieb ernten können. 독일의 흙림이 300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은 바로 택벌입니다. 택벌은 나무를 선별해서 자른다는 말입니다. 어린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충분히 자란 나무를 일부 선택해서 잘라주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어린 나무들이 햇빛을 잘 받을 수 있고 자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건강한 숲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택벌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묘목에 대한 생각입니다. 한 그루를 자르면 반드시 한 그루를 채워 놓아야 합니다. 택벌을 할 때 나무가 넘어지는 각도도 중요합니다. 큰 나무가 넘어지면서 어린 나무가 다치지 않아야 숲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적절한 사용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택벌은 전체 숲의 5%를 넘어서는 안 되는데요. 대부분의 숲은 사유지라서 농장주는 돈이 필요할 때 얼마든지 나무를 자를 수 있습니다. 택벌 양을 늘리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죠. 하지만 적절한 수준을 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적당한 양만큼만 택벌합니다. Es ist einfach so, man hat den Wald von seinen Vorfahren bekommen, ich muss es immer wieder wiederholen. Und man pflegt den Wald, solange man hier auf Erden ist. Da spielt das Geld nicht immer die wichtigste Rolle. Es geht auch darum, dass man den Wald bewirtschaftet, ordentlich bewirtschaftet, gut bewirtschaftet. 독일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목재 산업이 발달한 독일은 유통할 수 있는 거래처가 많아 보이지만 계획된 양을 초과하면 어느 곳에도 목재를 팔 수 없습니다. 나무가 성장한 양보다 더 많이 쓰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지켜야 할 불문율입니다. 과거 독일은 지속 가능에 대한 철학이 없었습니다. 산업혁명 당시 많은 에너지원이 필요했고 유일한 에너지원이었던 목재를 얻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나무를 베다 보니 산림은 황폐해졌습니다. 큰 홍수와 산사태 피해로 국민들은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과거의 독일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던 순맹 국가였던 것입니다. Da haben die Wälder so ausgesehen, dass die eigentlich keine Wälder mehr waren. Der Wald als Organismus war also der Wald wurde komplett ausgeblutet und da hat man dann festgestellt, der Organismus, der stirbt jetzt ab, wenn wir nicht
die auf ihn aufpassen oder ihn etwas anders behandeln. Und da hat man dann dieses Gebot entwickelt. 세계에서 손꼽히는 산림 강국 독일. 독일의 숲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까닭은 과거의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에 있습니다. 그 유전자는 지금도 이어져 숲의 진정한 가치가 미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미래학자인 요르겐 랜더스는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대 간에 지켜야 할 정의입니다. Most people don't think this is a real problem. And secondly, those people who think it is a real problem are not willing to make a sacrifice today, pay today, in order to get a much better world for their children and grandchildren. This is very sad and it is very surprising. So the only thing we can do is to continue to try to convince people that it is their moral duty to do this. They should do this, although they don't want to do it, they should do it. 그러면 우리는 숲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인도네시아의 작은 산골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카세푸안이라고 불리는 이 마을 사람들은 30대의 젊은 족장이 이끄는 전통적인 공동체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백 년째 내려온 조상의 말을 지키고 자연을 섬기면서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사도 함께 짓고 숙식도 함께 해결하는 이들은 가족 공동 운명체인 셈이지요. Arti kesepuhan, kita hidup jangan sampai meninggalkan apa yang menjadi tata cara kita dari zaman dulu sampai sekarang. Itu yang turunkan oleh leluhur kita. 조상의 가르침 가운데 특이한 것은 농사짓는 법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기후가 좋아서 산모작까지 가능한데 어찌된 일인지 조상들은 한 번만 농사를 지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두 번의 기회를 포기하게 했을까요? Yang pertimbangan kedua adalah kita mempertimbangkan bumi atau tanah sebagai ibu. Seorang ibu cuma bisa melahirkan 1 tahun sekali. Jadi setelah itu kita akan memberikan waktu untuk ibu beristirahat supaya bisa menghasilkan, supaya bisa ditanami kembali di tahun berikutnya. 카세푸안 사람들은 쌀을 소중하게 다룹니다.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대하지요. 아이에게 옷을 입히듯 바나나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고 쌀을 씻으러 갈 때도 목욕을 시킨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유지해주는 고마운 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Seperti kayak anak diambil gitu, digendong, nggak jauh beda sama kayak anak kita sendiri gitu. 쌀을 사고 파는 것은 사람을 사고 파는 것처럼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먹을 만큼만 생산하지요. 물론 쌀이 부족하면 마을 공동 창고에서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절제하는 생활 속에서도 이들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Ke depan, jadi kita dari hasil tani kita sekarang kita membayar dulu utang yang tadi kepada tetangga. Kalau misalnya kita kekurangan, karena secara aturan di sini tidak boleh dijual belikan.
카세푸안 사람들에게도 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부업을 통해서 벌고 있죠. 설탕을 만들어 파는 겁니다. 까웅이라는 나무를 잘라 수액을 받아서 끓이면 고소하고 달콤한 맛에 설탕이 만들어집니다. 이 설탕을 팔면 최소한 생활에 필요한 돈은 마련되지요. 검소와 절제가 몸에 밴 이들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Maraban karena anak anak encu ngamodalan sekolah tina itu jeung ieu pirang-pirang lah tina gula mah urang cukup aya sesana ke rumah tangga pamajikan di daerah Cicemet. 카세푸안의 절제하는 삶은 숲을 바라볼 때도 적용됩니다. 이들은 숲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멀리 보이는 신의 숲인 띠띠빤과 조상의 숲인 뚜뚜빤, 그리고 나의 숲 가라빤으로 나눕니다. 가라빤은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숲을 말합니다. 숲의 3분의 1만 허용됩니다. 가라빤에 밭도 만들고 논도 만들어 카사바나, 옥수수, 아보카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조금 더 땅을 늘리려고 욕심낼 법도 하지만 분수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은 오늘도 조상의 가르침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숲이 아닌 신의 숲과 조상의 숲은 일반 카세푸안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금단의 구역입니다. 오직 제사장과 족장의 허가를 받은 몇몇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죠. 숲에 들어갈 때도 특별한 의식을 해야 합니다. 조상들의 허락을 받고 숲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야 비로소 들어갈 수 있습니다. Istilah di leuweung sama Kang sama di manusia. Urang kudu sampurasun kanu nyekel ieu hutan ke leuweung. Margina upami urang teu pupun tenan bilih dilepatkeun ku orang leuweung. Bisi aya ngan santapanana cek bahasa. Upami urang oge upami ka bumi namu pasti kudu nyebut assalamualaikum. Di leuweung ge eueuh bentenna. 숲을 세 가지로 나누어 엄격하게 지키는 이유는 단 하나. 자신들도 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숲은 서로를 보호해야 공존할 수 있다는 조상들의 가르침을 대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Masa mendatang yang kemudian itu harus tetap secara kontinu diturun-temurunkan kepada generasi kita yang akan datang. Karena itu bagian dari yang kita sebut sumber kehidupan dan sumber penghidupan yang memberikan kita segalanya. 카세푸안 사람들은 숲은 나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숲은 오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것은 숲과의 조화였습니다. Buat kami selalu punya prinsip sedikit cukup, banyak nyisa atau berlebih. Jadi untuk apa hidup berlebihan, karena itu juga tidak ada gunanya, karena dengan kesederhanaan pun semuanya sudah cukup terpenuhi. Jadi uang juga diperlukan, tapi bukan menjadi sesuatu yang terpenting. Oleh sebab itu kita hidup dalam kesederhanaan saja yang kita miliki. 카세푸안 마을에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아바 족장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을에 나무를 심는 일이지요. 나무는 어른들이 심지 않습니다.
주인이 될 아이들이 직접 심게 합니다. 이 나무는 아이들과 함께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겠죠. 카세푸안에게 숲은 미래입니다. 잠시 그들이 쓰고 있을 뿐 언젠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 고스란히 넘겨줄 유산입니다. 절제하는 삶,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삶, 그것이 숲의 가치를 제대로 보고 실천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숲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하나의 끊임없는 연결선이다. 세대가 끊어지면 숲도 끊어지고 우리 삶도 거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숲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전체의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숲이라 착각하며 살아온 순맹인지 모릅니다. 숲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외면한 채 우리의 편견과 이기심으로 숲을 재단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과 숲이 공존하려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을 찾는다면 우리는 순맹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